별들이 태고의 비밀을 간직한 채 반짝이고 달이 우주의 신비를 지키는 광활한 우주에서 러시아의 루나 25호 미션 이야기는 야망과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점철된 우주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러시아 우주센터의 쌀쌀한 아침, 노련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모인 러시아 우주센터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나 25호 임무는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니라 우주 강대국으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러시아의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러시아는 우주 탐험의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자 다시 달에 도전했습니다. 정교한 달 탐사선인 루나 25호는 어둠과 신비에 쌓인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하도록 설계된 야심찬 임무였습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고 물 얼음을 찾고 향후 유인 탐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탐사선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장착한 이 탐사선은 러시아의 기술력과 우주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침 하늘을 향해 완벽한 호를 그리며 발사된 로켓은 알려진 것 너머에 도달하려는 인류의 끝없는 열망을 상징하는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팀원들은 위험과 희망으로 가득 찬 달로의 여정을 떠나는 루나 25호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무한히 펼쳐진 우주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나 25호가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제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하강이 끔찍한 시련으로 바뀐 것입니다. 탐사선은 부드럽게 착륙하는 대신 달 표면에 불시착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희망,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추락락 소식은 전 세계 우주 커뮤니티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좌절은 단순히 국가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우주 경쟁의 판도를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루나 25호의 실패는 마지막 개척지를 정복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찰의 순간이자 재평가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의 그림자 속에서 곧 세계 우주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새로운 플레이어, 대한민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우주 탐사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과 혁신의 등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루나 25호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주 탐험의 역사는 새로운 동맹과 새로운 야망, 그리고 인류 도전의 새로운 장으로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기술, 국가적 자부심, 별을 향한 불굴의 인간 정신이 한데 어우러진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신흥 강국인 대한민국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혁신 정신으로 유명한 한국은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활기찬 도시 생활의 왁자지껄함 속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뛰어난 인재들이 부지런히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목표는 분명하면서도 대담한 것이었는데 바로 한국을 글로벌 우주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난관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주 기술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국제 정치, 기술 장벽, 경제적 제약 등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전략적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대한민국을 차별화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나 25호 사고 소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을 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은 이를 좌절이 아닌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첨단 로켓 기술, 위성 시스템, 달 탐사 등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개발이었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기술을 혼합한 이 엔진은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여 특별한 것을 창조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달 탐사선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혹독한 달의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탐사선에는 달 표면에서 복잡한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야망과 역량을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후발주자로 여겼던 국가들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혁신과 결단력이 전통과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복도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켓과 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이 진보와 협력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주 탐험의 역사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때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선두에 서서 별들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경쟁은 기술력을 겨루는 치열한 게임으로 항상 세계 강대국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우주 탐사의 전통적인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주 사가의 이 장은 단순히 기술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알려진 우주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루나 25호 탐사 실패는 우주 탐사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는 분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주에 진출한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긴박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명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 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도는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통해 신흥 우주 강국들의 열망을 대변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도움을 받은 이 임무의 성공은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약체로 여겨졌던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는 이제 우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경쟁의 내러티브는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 초강대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탐사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각자의 고유한 강점과 관점을 제공하는 여러 국가가 모자이크처럼 얽혀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지형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추적이었습니다. 특히 로켓과 위성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혁신, 실용주의, 협력 의지가 결합되어 경쟁국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의 정신도 커졌습니다. 각국은 우주 탐사라는 과제가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한국과 같은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보편화되었고 각 국가는 각자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 우주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 우주 경쟁의 장에서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였습니다. 경쟁은 혁신을 촉진했고 협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달과 화성, 그리고 그 너머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꿈꾸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 탐사 이야기에서 기술은 붓과 캔버스 역할을 하며 우주의 한계가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국가를 우주 경쟁의 선두로 이끌고 새로운 천체 발견의 시대를 열게 한 혁신적인 혁신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는 한국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의 안정성과 액체 연료의 제어성을 결합한 이 엔진은 로켓 기술의 획기적인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혁신을 결합하여 부품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한 나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것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달의 지형을 횡단하도록 설계된 달 탐사선 개발이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이 탐사선들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달의 비밀을 밝혀낼 예정이었습니다. 달 탐사에 대한 한국의 공헌은 단순히 달에 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달을 이해하고 달의 침묵의 분화구와 세월을 품은 암석에 숨겨진 신비를 풀어내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위성 기술 역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진 한국의 위성은 기후 연구, 재난 관리, 글로벌 통신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되어 묵묵히 우주 궤도를 돌며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기술적 성과가 구체화되자 전 세계는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우주 경쟁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제 선봉에 서서 인내와 혁신,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한 비전 있는 접근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탐험의 장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인간의 정신, 즉 알려진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끝없는 탐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로켓, 인공위성, 탐사선은 인류가 꿈을 꾸고 과감하게 혁신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주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구의 경계를 넘어 광활한 우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외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주 탐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살펴봅니다. 우주 탐사의 외교적 환경은 매혹적인 만큼이나 복잡합니다. 더 큰 과학적, 탐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구상의 지정학적 경쟁이 종종 제쳐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중재자로서 전통적인 우주 진출, 국가와 신규 진입국 간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드라얀 3호 달 탐사에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국제 파트너십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이 동맹은 인도의 야심찬 달 탐사 목표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개별 역량을 뛰어넘는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협력은 우주 외교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국가 간 협력이 우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글로벌 우주 경쟁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루나 25호 실패 이후 한국의 전문성을 찾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협력은 과거 경쟁국이 공동의 도전 앞에서 동맹이 되는 새로운 외교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우주 탐사 분야에서 협력이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파트너십은 양자 간 협업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우주 임무와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글로벌 우주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합니다. 공동 위성 임무부터 우주 거주지 및 성간 여행에 대한 공동 연구까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우주 탐사를 위한 단합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우주 외교의 시대에 국가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이해와 탐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고유한 강점을 제공하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우주 탐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했으며 인류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우주 탐사 분야에서 한국이 꿈꾸는 밝고 야심찬 미래를 내다봅니다. 꿈과 혁신이 이끄는 이 미래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탐사 비전은 대담하고 광범위합니다. 달 탐사와 위성 발사를 넘어 달과 화성에 대한 잠재적 유인, 탐사 등 더 깊은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야망은 조연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에서 새로운 길을 선도하고 개척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의 우주 아젠다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는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개발입니다. 이 임무는 달의 지형, 자원, 인간 거주 가능성 등 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달 탐사의 다음 단계인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거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달 탐사 외에도 지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주를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및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지구 관측 위성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주 탐사를 지구의 책임과 연계하여 더 큰 이익을 위해 우주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한국은 차세대 우주 탐험가와 과학자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니셔티브와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탐험의 횃불을 이어갈 새로운 유형의 우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지식과 열정을 갖춘 인력에 의해
한국의 우주 야망이 지속 가능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우주 미래를 상상하면서 큰 꿈을 꾸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우주 탐사 계획은 단순히 새로운 천체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에 영감을 주고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류의 집단적 지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 탐사라는 거대한 것에서 대한민국의 실은 열망, 인내, 혁신의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별을 향한 여정은 고독한 도전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탐구이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정신과 독창성으로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우주 탐험의 미래가 손짓하고 있으며 눈은 별을, 발은 땅을 굳건히 딛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의 열망 우주, 협업, 혁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 끝없는 발견의 여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것을 넘어 끊임없이 탐험하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광활한 우주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집단적 정신을 구현합니다. 이 여정은 선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도전과 놀라움, 무한한 기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우주 탐험의 이야기는 야망, 호기심, 끊임없는 지식과도 같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배치하고 먼 천체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은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 즉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점이지만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 기술과 외교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의 여정은 희망의 등불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는 결단력과 협력, 혁신 정신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 탐험의 미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성 간 여행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블랙홀과 먼 은하,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비가 우리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미래입니다. 우주 과학 및 탐사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우주에서 인류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는 미래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모든 과학자, 엔지니어, 몽상가, 탐험가 등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별을 향한 여정은 끝이 없으며 우주를 탐험하고 이해하고 우주와 연결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에 의해 끊임없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한순간의 스냅샷입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작고 푸른 행성을 공유하는 동반자이며 지평선 너머에 도달하려는 공동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별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주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불굴의 탐험 정신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스판에는 체스말 대신 국가가 있고 각 국가는 게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세계를 국가들이 경쟁자이자 고객인 분주한 시장으로 상상해 봅시다. 최근에는 상황이 약간 긴장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주요 시장 플레이어 간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새롭고 야심찬 상점이 문을 열고 전체 시장 역학 관계를 바꾸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도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시장 분쟁이 때때로 잠잠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도미노와 같아서 한 개가 쓰러지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점이고 바로 옆에는 북한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라이벌 상점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고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상점 주인들 간의 협상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가들은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협회와 같은 동맹을 형성합니다. 글로벌 정치에서 경제는 이러한 상점의 재정 건전성과 같습니다. 경제가 튼튼한 국가는 보안, 신제품, 더 나은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경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상점 불매운동과 같은 것으로 직접적인 대치 없이 압력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군사력을 상점의 보안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세요. 첨단 카메라,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고 강력한 자물쇠, 즉 전통적인 군사력에 의존하는 곳도 있습니다. 군사적 태세는 도둑을 막기 위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과시하는 것과 같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보안 분야에서의 기술은 모두가 채택하고 싶어하는 최신 트렌드와도 같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멋진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반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로벌 정치를 이해하면 국가 간 상호 작용 방식, 국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등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가게 주인이 가게를 개조하기로 결정한 이유나 길 건너편 가게에 더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옆집에 있는 두 가게처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진 북한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으로 하여금 최신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상점처럼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가장 진보된 보안 조치를 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DM는 한국의 첨단 감시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카메라가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처럼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다가오는 위협을 보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형 아이언 도멜디은 들어오는 위협에 대한 첨단 잠금 시스템과 같은 한국 방어의 또 다른 계층입니다.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보다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막을 수 있는 보안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아이언돔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경 레이더 미사일부터 마하 24에서 마하 30의 속도로 이동하는 초고속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최신형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시중의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빠르게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저 대전차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게 주인이 가게를 보호할 수 있는 미래형 도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한국 국방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기술은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은 2024년까지 방공부대에 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계획이며 이는 방위 게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레이저 무기의 다용도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론 및 무인 방공 작전에 매우 유용합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부터 공중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전은 아지 레이저 방공망입니다. 중국산 공격 헬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시스템은 특정 문제에 대한 맞춤형 보안 솔루션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협에 집중하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모든 혁신은 다층 방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방어 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레일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방공, 벙커 등이 포함되며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문부터 뒷문까지 가능한 모든 보안 수단을 갖춘 상점과 같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최신 무기가 전시된 첨단 기술 매장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뛰어들고 있는 혁신의 세계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며 군사 방어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전차 무기 개발은 업계의 표준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을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해 통신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과 비슷합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대한민국이 우리는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은 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서 크고 무서운 위협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정밀하고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기술은 매우 진보된 기술이기 때문에 종종 스타워즈의 방어 개념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방패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하 24에서 마하 30의 속도로 움직이는 무기가 등장함에 따라 방어 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미래지향적이고 빨라야 합니다. 드론과 무인 고려하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드론은 현대 전장의 스텔스 스파이이자 전투기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크고 명백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묘하지만 똑같이 위험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실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방공부대가 레이저 무기를 완전히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마치 한 기술 기업이 시제품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적으로 단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를 지켜보며 우리도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 전략을 재편하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레이저 윤리적, 전략적 문제도 제기합니다. 여느 획기적인 기술과 마찬가지로 규칙과 규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참여 규칙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기술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전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드론, 스텔스 전투기, 고속 미사일로 인해 하늘은 경계와 첨단 기술이 중요한 영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주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영공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보안 기업과 같습니다. 아지 레이저 방공망은 특히 첨단 공격 헬기로부터의 새로운 공중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답입니다. 이는 정교한 적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첨단 대공 시스템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AJ 시스템은 오래된 보안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공 현대화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속 공중 위협은 보안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스텔스 드론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방공 혁신은 이러한 위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침입자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침입자가 탐지,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영공방어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보호 수준이 다른 잘 계획된 보안 프로토콜과 같이 다층적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자기력으로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일건과 하늘로 올라가는 위협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첨단 카메라, 모션 센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보안팀이 모두 협력하여 시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 지역, 특히 서울에서는 방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방공 벙커와 기타 시설은 도시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치 긴급 대응 부대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표는 도시 상공의 보호 거품을 형성하여 공중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첨단 레이더 및 탐지 시스템 없이는 어떤 방공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시스템의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하며 하늘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스캔합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레이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이지 않거나 탐지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과제는 빠른 기술 발전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다음 혁신 제품이 등장하는 기술 업계와 마찬가지로 방산 분야는 끝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방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만큼만 우수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기술 기업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중은 스텔스성과 기술적 우위가 핵심인 독특한 전장입니다. 잠수함은 수중 체스 말과 같아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된 움직임을 취해야 합니다. 한국은 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 잠수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혁신의 대명사인 하나오션은 이러한 발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수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앱이나 기기 대신 최첨단 수중 선박을 만드는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개발 중 하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 독립 추진 AIP 연료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환경 친화적인 최신 전기차와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잠수함은 더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더 조용하게 운항할 수 있어 탐지가 어렵습니다. 마치 한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소리도 나지 않는 전기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해 왔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핵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잠수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혁신으로 해당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전문으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 전쟁에서 스텔스성과 내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은 스파이의 툴킷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툴킷이 좋아질수록 스파이가 탐지되지 않고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안전이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바다 속 깊은 곳에 녹아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발전은 단순히 국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양 분쟁과 잠재적 위협이 있는 지역에서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숨은 에이스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은 억지력이자 보호자이며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하나오션의 혁신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필리조 조선 인수는 한국의 글로벌 방산 조선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여 전문성과 혁신성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야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업계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인 여정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다면적이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형제가 재결합을 고려하는 것과 같으며 공유된 역사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상당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치, 군사적 고려 사항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도 포함됩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경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더 크고 번영하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군사 능력과 정치 구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은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어떻게든 남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 정부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연방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두 회사가 합병하되 각자의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체제는 엄청난 타협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한에 의한 부분 점령은 남한이 북한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체제 안으로 통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경제적 참여와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기업이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영향력을 서서히 확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변 지역의 흡수는 독특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중국 내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은 통일 시나리오에서 완충지대 또는 과도기적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각 통일 시나리오에는 고유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 정치적 이념, 군사적 고려 사항, 국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일은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퍼즐과 같으며 그렇게 된다 해도 그 그림은 복잡하고 전례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모든 통일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 영향력, 행동은 통일 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요 비즈니스 거래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희망적이면서도 신중한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통일은 다른 중요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한국 국민들만의 여정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 협력이 필요한 전 세계적인 노력입니다.